네, 많이 안 피곤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정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정맥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말도 좀 어렵고 생소하고 한데 다른 건 아니고,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부자에 정갈할 정자에 그 다음에 맥박할 때 맥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하거나 정돈되지 못한 맥을 일컬어서 부정맥이라고 제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으로 좀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에 의한 증상,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지, 그 다음에 유발인자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받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심장 박동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심장 위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전기가 심장 안에 깔려있는 전선을 따라서 방실결절을 통해서 심실로 이동하면서 심장이 조율적으로 뛰게 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내려가서 여기를 거쳐서 심실로 전달이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장의 체계 변화나 기능 부전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소나 전기, 그 다음에 이런 심장 안에 흐르는 전기가 가는 곳에서 이상이 생기면 나오는 게 부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예로는 이렇게 이런 정상 발전소 이외에 다른 발전소, 추가적인 비정상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뛰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심장 안에 존재해야 되는 전선 이외에 다른 부전도로, 그러니까 다른 전선이 있으면서 이게 또한 다른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거꾸로 올라간 전기가 다시 방실결절로 통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회귀성 빈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심실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과 같이 급사와 관련된 병도 동일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비정상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통통 튀어나오죠. 근데 이 전기가 만들어진 속도가 정상적인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여기서는 좀 느려 보이지만 훨씬 빨라서 이거의 속도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빠른 빈맥이 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부전도로 잊지 말아야 될 전선줄이 하나 추가적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돌아왔던 전기가 다시 여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귀성 빈맥이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와 여기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한 번은 전달이 안 되고 두 번째 전달이 됩니다. 보시면 한 번은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전달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섬액성 부정맥입니다. 빠른 맥에 의한 빈맥성 부정맥도 있지만 이렇게 전깃줄에 문제가 생기면서 꼭 전선줄이 단락되듯이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이렇게 섬액성 부정맥이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급사와 관련된 심실 빈맥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여러 군데서 전기가 만들어진 전기가 또 자기가 자신을 유도하는 이런 악성 부정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정맥의 발생 기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빈맥성 부정맥은 정의상으로는 분당 100회 이상 뛸 때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진단이 포함이 됩니다. 심방 조기수축, 심실 조기수축, 심방 세동, 심방 조동, 방실 회기성 빈맥, 방실 결정 회기성 빈맥, 심실 빈맥, 심실 세동. 말이 조금씩 어려운데 결국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전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기전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섬액성 부정맥입니다. 60회 미만으로 뛰는 경우인데 정상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했을 때도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분당 30회까지도 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병적인 부정맥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병적인 부정맥은 정상적인 발전소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깔려있는 전기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 전도상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 나타날 때 이제 저희가 질병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서 본인이 느꼈던 증상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심장 박동이나 맥박을 느꼈을 때,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맥박을 느낄 때, 이러한 맥박은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가슴에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으로 쳐받쳐 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겨드랑이나 아니면 허벅지 같은 큰 혈관이 있는 곳에서 맥박 박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협심증과 같은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이게 부정맥성 질환인지 협심증인지 또는 위장질환인지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지속하게 될 경우에 계속 부정맥이 생긴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숨이 짧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심장 수축에 문제가 생길 경우까지 빠르거나 느리면 머리 쪽으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고 오래 지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신 피로감이나 무기력까지 오고 심하면 실신, 거기서 더 악성 부정맥에 의한 경우라면 급사까지도 증상으로 나타나서 더 치료 손을 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나왔던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요. 부정맥 이럴 때 꼭 확인하라.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쿵쾅대는 느낌이 종종 든다.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다. 별 활동을 하지 않아도 피로, 무력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졸도와 실신한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근두근 쿵쿵거린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피로, 어지러움, 실신일 경우에는 섬액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맥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면 그거는 조기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심장사는 사실 저희 부정맥 파트에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기 참 어려운데요. 제가 보여드릴 비디오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갑자기 운동하다가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환자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동영상들입니다. 축구하다가 대부분 축구가 과격한 운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배구도 있을 수 있겠고 골프도 있을 수 있겠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렇게 쓰러진 이후에 이게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쓰러지면 의식 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다음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 이후에 급성 심장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치료가 빨리 서둘러서 들어가지 않으면 인공 심폐소생술과 같은 치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예후가 너무나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바로 확인을 하고 인공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부정맥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병원에 오시면 보통 심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심전도라 함은 심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의 흐름을 여러 가지 전극을 몸에 부착을 하고 그 전극에 따라서 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전기가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선줄이 모두 다 살아있는지를 이러한 단순한,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심전도 얼핏 보기에 이거는 이제 이거를 정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빠르고 불규칙하면서 자잘한 이런 전기적인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규칙적이지만 너무나 빠른 모양, 이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전기가 이거는 한참 후에 생기는 섬액성 부정맥을 심전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 단 한 가지 가장 큰 제한점은 이걸 찍는데 단 10초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부정맥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정맥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근데 병원에 오셔서 딱 10초를 찍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게 아니라 딱 10초를 찍기 때문에 그 당시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10초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뛰면서 하기도 하고 오래 서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홀터 검사라고 해서 24시간에서 또는 72시간, 즉 3일까지 몸에 부착하는 심전도를 붙이게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나오면서 손목에 차는 이런 휴대용 심전도기가 많이 발전을 했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휴대용 심전도를 통해서 의료에 실제 이용하기까지는 한 수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가능한 걸로는 이식형 사건 기록기라고 해서 이거는 몸에다가 심는 심전도입니다. 보통 배터리가 한 2년 정도 가는데 한번 심어 놓으면 2년 동안 적어도 이벤트가 한두 번은 있겠죠. 그게 쓰러지는 이벤트든 아니면 두근거리는 이벤트든 24시간 심전도나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오셔서 규칙적으로 찢는 단 10초간의 심전도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식형 사건 기록기를 넣어놓으면 과연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부정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부정맥 이외의 다른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넣기 싫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전기생리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심장 안에다 그냥 전선줄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자극을 줍니다. 때려도 보고 느리게도 줘보고 더 빨리도 줘보고 해서 부전도로가 잊지 말아야 될 발전소가 있거나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선택을 할 때 정말 필요한 환자인지를 먼저 주치의와 상의를 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맥은 왜 생기나?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써놓긴 했지만 부정맥이 유발인자라고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인자라고 알려진 것들로는 가족력, 유전적으로 타고났던지 아니면 이전에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을 했던지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또는 심근증이나 심장 판막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환자 본인이나 개인적으로 예방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인자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약물들, 요즘에 비타민 제제나 건강보조식품들, 한약, 그 다음에 꼭 한약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효능이 심장 질환과 평가되지 않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약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즙을 내서 드신다든지 이런 약물들을
피할 수는 있죠. 그래서 또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아니면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카페인, 너무 커피가 몸에 좋다고 뭐 암도 예방하고 다른 여러 간질환, 정신질환까지 다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뭐든지 과도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술, 흡연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 불충분한 수면이 이것 또한 부정맥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낮에 부정맥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수면과 부정맥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까? 빈맥성 부정맥과 서맥성 부정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빈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쉽게 말씀드리면 빨리 뛰는 맥을 느리게 만드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서 항부정맥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빠르게 뛰는 맥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든지, 아니면 정극이나 냉각, 초음파를 이용한 도자절제술을 이용해서 아예 완치 가능성을 보고 치료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는 암 환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요법을 심장에다가 쏘이는 이러한 치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실에서 발생하는 급사와 관련된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과 같은 급사와 관련된 부정맥을 막기 위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거는 예방할 수 없지만 발생 이후에 급사하는 거는 심장, 우리 체내에다가 제세동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전기 충격기를 몸에다 삽입을 하면서 급사를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우선 경과 관찰입니다. 치료 방법이 인공 심박동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인공 심박동기를 한번 삽입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10년에 체내에서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감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다 모두 재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경과 관찰을 해서 서맥성 부정맥에 의해서 증상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봅니다. 다른 생활습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생활습관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식을 하거나 카페인을 많이 드시거나 과도한 운동 또한 부정맥의 발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한 또 음주도 있겠고요. 부정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비타민 좋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비타민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반론들이 좀 제기되었습니다. 농축된 비타민 알약보다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드시는 양 정도로 섭취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삼, 홍삼 그리고 아사이베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인삼, 홍삼, 아사이베리를 드신다고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과도하게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지 않도록 과식을 피하고 골고루 섭취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약물을 잘 섭취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부정맥학회 홈페이지고요. 저희 전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정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이렇게 부정맥이란 치료법, 가장 흔한 심방세동, 그다음에 소화에 관련된 부정맥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러지는 경우, 심폐소생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반인 강좌를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